안녕하세요. 피할 수 없는 운명 164번째. 오늘은 여자사주의 식상인, 물이 약해 자식 걱정, 장야를 돈 내어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사날을 잡으러 오셨답니다. 저는 그분에게 아주 좋은 날을 잡아드리고 상담을 마치려다 그분 사주에 눈에 띄는 것이 있어 한 말씀 드립니다. 사모님 사주에 물기운이 있는데 이걸 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작은 물이고 말라버렸네요. 이것이 자식을 뜻하는데 말이죠. 이럴 경우 자식 건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도 사주에 나오나 보군요. 맞습니다. 제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항상 제게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향후 건강에도 문제가 되니 본인 사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예시켜 드린 후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자식 건강에 주의를 해야 할 사주가 됐는지 사주 속에 들어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피할 수 없는 운명 사주가 되겠습니다. 갑인년, 기사월, 경술일, 개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갑인년생이시면 1974년생이시죠. 2021년 올해 48이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 오셨는데 제가 이 사주를 보고 자식 건강을 주의해야 될 사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의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겨주는 인성인 흑인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월지, 사화안에 경금 큰 쇠, 일지, 술토안에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쇠를 생겨주는 인성인 흑을 찾아볼까요. 흑은 월간의 기토 작은 흑, 일지의 술토 큰 흑 광활한 대지, 시지의 미토 작은 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임모간의 무토, 월지, 사환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나와 있는 내편은 기토, 비토, 작은 흑, 그 다음에 술토, 큰 흑, 광활한 대지 이렇게 있네요. 상대편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시간에 개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의 간목, 연지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에 미토 안에 을목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봐야 되겠죠. 불은 월지에 사와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임목 안에 병화, 일지 술토 안에 정화, 시지 미토 안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도 대단하죠. 개수 작은 물, 간목, 이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사와 큰 불까지. 이러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사화는 하는 일이 나를 극한 오행이죠. 나를 극하고 있나요? 관으로서? 아니죠. 흑이 옆에 있으니까 흑을 생하고 흑은 나를 생하는 관인상세로 오히려 내팽이 되어버렸네요. 이 나무는 불을 또 생하고 있고 그래서 관인상세로 사주가 강해졌습니다. 자, 강해진 사주 팔자인데 이 사주가 그렇지만은 어떤가요? 조우가 좀 저열하지 않나요?
이 개수가 너무 작은 물이죠. 작은 물이다 보니까 이 셀도 식혀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흙들도 식혀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를 받은 이 흙들이, 또 원래 술토미토가 어떤 흙입니까? 불을 품은 흙이죠. 그러다 보니 더욱더 토생금보다는 토국금이 되는 그런 형국이다 보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강한 사주가 됐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관의 힘을 받고 있어서 사주가 좀 약해진 그런 형국의 사주입니다. 자, 그러면 용신은 뭔가요? 시간에 있는 개수가 용신이 되겠죠. 그래야 물이라도 있어야 이 흙도 식혀주고 불도 좀 견제를 해주고 그런 사주가 됐죠. 자, 그리고 해신은 뭔가요? 해신에서도 역시 물기운, 큰 물이 오면 좋겠네요. 임수나 해수가 오게 되면은 이 불을 견제해주고 그 다음에 조열한 사주를 좀 식혀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관인상생, 불기운도 지금 화생토 하면서 흙들이 원래 조열한 흙인데 더 조열해져 가지고 토생금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이 와 가지고 식혀주게 되면은 흙도 열을 좀 식혀 가지고 토생금이 되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사주 힘빨을 좀 받겠네요. 그래서 조우 옥부가 됐던 물이 용신이 되고 희신도 큰 물이 되겠습니다.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야 되고 또 조우로서 물기운이 쇠도 식혀주고 흙도 좀 식혀주고 불도 견제하고 좋은 조우 용신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근데 이 물기운이 어떤가요? 개수가 아주 작은 물이죠. 열을 품은 미토 하나에게도 견제가 많이 되는데 열을 품은 술토한테도 견제를 당하고 있어서 상당히 쪼그라들었죠.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죠. 거의 증발하기 일보 직전에 물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용신은 용신이지만은 너무 힘이 없는 그런 용신이 되다 보니까 사주 팔자가 좀 용신이 이렇게 약하게 되면 굴곡이 있다는 얘기죠. 자, 여자분 사주에 식상이 있죠. 식상이 바로 자식이죠. 식상이 뭔가요?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한테 물기운이 식상이죠. 바로 시간의 개수가 자식입니다. 자, 근데 이 자식이 너무 작은 물이고 큰 셀을 설을 잘 못하죠. 그리고 미토, 술토, 열토 위에 앉아 있어서 거의 증발되기 일보 직전이다는 얘기죠. 용신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상인 자식이 너무 힘이 없는 모습이라 병약한,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작은 물이 말라버렸으니까 자식 건강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애아를 두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이 용신은 용신이지만 너무 강한 열기운에 열토에 의해서 말라버려 가지고 식상이 말라버린 바람에 자식운이 약해진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리고 건강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 물이 말라버리면은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기운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저렇게 약해버리면 물이 여자분한테 뭐죠? 바로 생식기가 되죠. 그래서 자궁요강증에 조심을 해야 되고 신장 기능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식기가 약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쇠가 달궈지게 되면은 폐 건강에도 조심해야 되고 대장도 조심해야 될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돼서 이런 건강적인 것도 봐서 제가 이분께 본인 사주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이유가 장애아도 그렇지만은 본인의 건강을 관리를 잘 하시라고 제가 통변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여자분 사주에 식상인 물이 약하게 되면 자식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